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시작하면서 휴마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김지현님께서 여기 우리 공개 방송 채널이죠? 이거 요란톡에 김지현님께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휴마시스 포지션을 엿듣고 싶습니다. 하방 수렴이 끝나간다는 판단을 하고 롱 포지션을 취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 보시는 관점이 어떠한지 해서요 이렇게 물으셨죠. 요거의 물음에 대한 대답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휴마시스는 알겠지만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빠집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을 늘 똑같은 얘기를 황 대표가 앵무새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 분석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는 기준도 저마다 다 다를 거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그거를 분석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이 회사가 현재 상황에서 좋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더라도 대외 변수라고 하는 또 변수에 의해서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종목 분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종목 분석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 더해서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주가지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더해서 또 변수가 생겨요. 맨날 얘기 드리지만은 우리는 수출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또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예를 들면 오일 이런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맨날 얘기하지만 지정학적인 이야기, 지정학적인 이야기 뭐 이런 변수가 항상 생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 이외에 생각해 볼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맞추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 규결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뻔한 소리입니다. 뻔한 소리. 자, 그러면 이제 휴마시스를 차례대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먼저 이 종목이 어떤지 볼까요?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매출 구조를 간단히 제가 늘 보는데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흐름 정도만 보겠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중형주죠. 제조 제약이 뭐 진단 키트 쪽이죠. 그 다음에 전일 대비 4,996억이고 오늘 한 2.4% 올랐기 때문에 한 5천억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정도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 그러하듯이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휴마시스 보게 되면 뭐 인진 테스트키, 감성질환 검사, 제품 키트 소개, 제품 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진단 키트 얘기 나오겠죠. 뻔한 소리입니다. 뻔한 소리. 자, 볼게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하고요, 그죠? 작년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의 실적을 내역을 보게 되면은 작년 후반기보다는 올해 전반기에는 좀 늘었어요, 그죠? 보다시피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자체가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그죠? 안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1년 정도의 실적 내용이니까. 1년 정도의 실적 내용이니까 분류해보면 이런 부분이 보이겠죠. 어떤 거냐면 후반기 때, 그죠? 작년 후반기 때, 그런데 이제 올해 전반기 때 보게 되면 후반기 때 좀 밀리고 올해 전반기 때 살짝 이게 뭐예요? 주가가 내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대로 다시 순식간에 폭등을 합니다. 그죠? 1년 동안의 작년 후반기하고 올해 전반기하고 봤을 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8,350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주가는 밀리면서 고점 대비 거의 반 정도는 줄었죠. 그죠? 반 정도. 그럼 주가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인데 요것만 보고 또 판단하긴 그러니까 연간 실적 가볼게요. 연간 실적을 가보면
2018년도, 2019년도, 그 다음에 요거는 퀘스천을 남기고요. 그죠? 뭐, 요런 따가 작년에 폭발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분기 실적을 보니까 후반기만 보더라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어요. 그죠? 매출액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휴마시스는 현재까지는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는 한번 볼게요. 액세스바이오 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모두 상승세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 11시간 전에 나왔던 거고요. 기간 외에 손 뻗었나 매수세 이어지자 주가 강세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신속검사 나온다는 2조 3조 투자 수혜 기대감에 의해서 시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 자리를 머물러요. 그러니까 이분도 김전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휴마시스 포지션 여쭈고 싶습니다. 하방 수렴이 끝난다는 판단을 하고 롱 포지션을 취하려고 합니다만 롱 포지션 그죠? 이분은 이제 뭔가가 좀 주가를 좀 길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죠?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그다음에 쭉 나오고요. 쭉쭉쭉 보면 여기 보면 베트남 판매 허가라는 이야기도 8월 말쯤에 또 나왔었고요. 그죠? 온통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쭉 보면 어쨌든 휴마시스는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면서도 어떤 내용이 현재도 소위 말해서 재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계속 숨어 있는 거고요.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계속 또 이어가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질 않았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큰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큰 그림 휴마시스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연봉을 먼저 이렇게 보니까 쭉 한번 땡겨 보면 지금 연봉을 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많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래가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뭔가 내려왔었잖아요. 이 당시. 그죠? 작년에 종가가 여기였고 올해 시가가 여기였고 밀렸던 저가가 여기였고 올라갔다 지금 현재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거래가 많았죠. 이런 가격대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뭔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 매물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게 많이 꺼지면 다음 단계로 밀릴 수 있겠죠. 가만히 보면 이 중간은 벼버리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의미 있는 시점에서 파동을 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하다. 여기가 얼마냐면 13,000원에서 14,000원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14,900원대인데 여기가 매우 의미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보게 되면 이 자리는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고 기본적 분석을 보니까 돈을 일단 벌고 있는 구조는 괜찮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나 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라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휴마시스는 어쨌든 내용이 있어요. 그죠?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한번 더 이제 흐름을 당겨 볼게요. 그러면 12개의 월봉이 모이면 연봉이 되는 건데 그 흐름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게 연봉보다는 월봉이죠. 그죠? 그 월봉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주봉이 될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보면 차트를 보고 당겨보면 연봉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자리가 저항값이 여기 하나가 생기는데요. 여기 18,950원이라고 하는 저항이 생기는데 여기 보면은 거래가 또 있었고 여기 거래가 있었죠. 순차적으로 여기 거래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얘를 가만히 보면 이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한 번은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이게 우리는 이제 이 매물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일단 이 흐름이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했었죠. 여기서 지지했기 때문에 요 변화를 준 시점이 바로 또 이 가격대이기도 하죠. 따라서 여기 10,000원대라고 하는 가격은 깨지게 되면은 저항이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4,950원인데 뒤를 보니까 10,000원대가 하나 있고요. 위를 보니까 한 19,000원대, 18,900원대가 하나 있고요. 지금 위치는 여기니까 더 이렇게 조정을 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기는 매물 저항이 있고 여기 뭐 흐름의 지지가 하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쯤 되겠죠. 자, 이런 건 대충 윤곽을 잡아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좁혀볼게요. 주봉으로 옮기면 5개의 봉 내지 4개의 봉이 모이면 또 주봉이 그게 또 이 월봉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파동이 또 구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여기가 18,900원대 여기가 저항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아까 그리지 못했던 그 흐름이 이게 하나가 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흐름의 지지가 있었고, 그죠? 흐름의 지지가 있었어요. 약 한 3주 전에. 근데 반등을 했었죠?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다가 이 부분, 여기 그러니까 2020년 7월 달에 만들어졌던 이 고가, 8월쯤에 만들었던 이 고가를 넥자를 형성하면서 깨고 반등해서 이 자리는 지지를 했으면 이 자리는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휴마시스라고 하는 이 종목은 여기 18,900원대 굉장히 강한 저항대가 하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변화를 시작하게 된 지점을 보게 되면 아까 봤지만 여기 10,000원대 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딱 중립이죠.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는 잘 우상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상 최고가였고 가장 잘 나가는 점이 있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보니까 여기가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죠? 여기 18,900원 선의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를 보게 되니까 10,000원의 지지대가 하나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항도 있고 지지가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니까 중립 영역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약간 지금 이 종목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지금 이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부분 때문에 여기 18,900원을 넘기지 못한다면 주가는 이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죠? 이렇게. 근데 내려온다고 해도 이 자리는 지지가 있으니까 또 반등이. 그러니까 여기는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문제는 언젠간 늘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런 걸 본다고 그랬죠. 많이 반등을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뒤를 봤을 때 과연 내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자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000원대를 보게 되면 14,000원인데 그러면 14,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가격대가 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기준가가, 그죠? 기준가가.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황 대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스크 범위가 좀 멀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자리를 신규 진입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 종목은 현재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고 저항대가 형성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도 저항대가 있는 구역으로 들어간 부분이 여기가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보다는 황 대표의 그냥 단순한 기준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항을 머리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들어가질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이 내용이 좋고 뭐 정보 분석에 봐도 이슈는 있어요. 그죠? 진단 키트라고 하는 이슈도 있고 코로나가 아직 이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 원칙상은 여기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왜 황 대표 잡았어야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기지만 여기를 확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확인하든지 그래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보는 거죠. 이걸 더 쪼개서 다시 일봉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흐름을 볼 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주봉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지면, 그리고 현재 내려오면 이 자리가 다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거죠. 뭐냐면, 여기를 흘러가는 10,000원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는 아직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이 내려오는 것을 현재 흐름이라고 보고, 이 자체를 저항이라고 일단 보잖아요. 그러면 도라는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를 흐름을 바꿔놓지 않고 현재 내려오는 그림이라면 저는 이걸 그냥 진행형이라고 이게 여기서 꼭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죠?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 대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듯이 제가 보는 관점은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그냥 이거는 하락이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최소한의 이 고점이 낮아지던 부분이 돌려는 놔야 된다는 거죠. 이 돌려는. 최소한의 여기 돌리든 여기 돌리든. 그래야 뭔가가 기준이 잡히고
개념적 흐름에서 얘기 드리는 게 수급의 돈의 방향을 틀어주는 그때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예요? 의미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황 대표도 반등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실적이나 내용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빠지기는 어려워 보여요. 현재 상황에서.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봐더라도 여기는 지켜질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주가가요, 이 부분을 보다가 싸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잡고 싶어지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싸다,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고 싼 그 위치에서 위에서 어떤 형태가 있느냐, 아래에서 어떤 형태가 있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를 판단을 하죠.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냥 이제는 싸졌으니까 28,000원에서 14,000원까지 왔으니까 반토막 났네. 싸졌으니까 한번 밥을 받아볼 만하네. 예, 이것도 맞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느낌으로 되죠. 어느 때는 만 원짜리가 7,000원이 되면 싸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5,000원이 싸다고 느낄 때가 있고, 그래 반토막 이상이나 4,000원이 싸다고 느낀다면 어떤 사람은 8,000원 느낌이에요. 그러면 자기 느낌대로 상황에 따라 내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변형을 주게 되면요, 그게 이제 들쑥날쑥하게 되면 내동으로 이어지고 자기들 모르게 느낌 매매를 하게 되죠. 이런 점을 많이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휴마시스는 그 결론을 내리면, 저는 여기를 지지하는 거를 확인해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든지, 아니면 이 흐름이 적어도 바뀌어서, 그래서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모아가는, 즉 여기에서 어떤 모아가는 어떤 흔적이 나온다면 접근하지, 그냥 요거는 한 박자 쉬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지헌님께서 말씀하신 하방 수렴이 끝났다라는 판단을 하고 롱포지션을 취하려 합니다. 하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도 이거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게 봐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세심한 원칙을 하나라도 잡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자기 매매 툴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저녁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